큐 들어갑니다. 네. 스탠바이. 큐.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네, 저는 원불교 군종교구의 소식지 원불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성목교당 이도광 교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육군훈련소교당 김승호 교무입니다. 네, 이번에 리포터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는 지금껏 많은 후원인들과 또 사랑해주신 분들께 군종교구 소식을 어떤 걸로 전해드렸었죠? 그동안은 지면으로 통해서 소식지를 발간했었는데요. 지면이라면 책자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책자. 그걸 많이 누가 보시나요? 많이 보고 연락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대에 발맞춰가는 목적에서 저희가 지면을 없앴죠. 네. 없애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군종교구 소식을 이제 계속해서 군종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직접 눈으로 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군종교구의 대장님이시죠. 바로 교구장님께서 군교화 희망이 되려 합니다 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군교화가 희망이 되려 합니다. 이것은 뭔가를 좀 작정하고 이렇게 소식 회원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교구장님께서 이쪽 직접 나오셔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교구장님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교구장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바로 사무실에 계시고. 당신 지금 사무실이 격이 떨어진 사무실이 아니라 집무실. 그렇죠. 집무실로. 그럼 저희가 교구장님께서는 이 소식을 알고 계시나요? 인터뷰한다는 소식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그럼 스텝 연락 드렸나요? 안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집무실에 계시니까 저희가 그럼 집무실로 가서 직접 현장 인터뷰를 한번 교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교구장님 집무실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구장님께서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군종 교구장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군종 교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갤러리도 쭉 10년 전부터 네, 이렇게 수풀도 움직이는 군종 좋습니다.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집무실 통합사령부. 네. 교구장님 반갑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엄청나게 당황하시고 계십니다. 네, 교구장님 집무실이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와. 교구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나운서 네, 오늘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실까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인사드려보기는 처음이네요. 저희들 항상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종 교화가 교단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정말 일구월심으로 군종교화를 염원해 주시는 우리 선진님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후원인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마음 놓고 군종교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진님들과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염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저희들 군정교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장님 올 한 해 무척이나 바빴을 것 같습니다. 교단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정말 군정교구가 바쁘게 움직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어떤 게 있었죠? 벌써 이제 12월이 되고 돌아보니까 참 많은 행사를 했네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올해 11월에 있었던 제3회 군정병 신성의 훈련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신성의 훈련. 정말 교단 내에서도 인재 개발을 위해서 신성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해 신성의 훈련은 어떠한 장병들이 참석을 했죠? 예전에 해보고서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이번 군정병 신성의 훈련은 좀 정형화시켜서 하자. 그래서 각 군 교당에서 군 교당에 있는 군정병들 중에서도 말하자면 좀 이렇게 뽑아서 40명만 딱 모아서 정예화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병사들 훈련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았고, 병사들 개개인이 뭐라고 할까요? 참 그렇게 뭐 소중하기도 하고 뛰어나기도 하고 그렇게도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군정병들이 정말 우리 교단의 주인이라는 심경으로 훈련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로 군정병 신성회가 3번째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군정병들은 원래 교단을 다녔던 장병들인가요? 군교와의 특성이 사실은 원불교를 미리 알고 들어온 병사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훈련소를 통해서 신교대 훈련을 통해서 처음 원불교를 접하게 되고 거기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제 군 교당을 다니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군정병들이 사회에서는 원불교를 다니지 않았다가 군대 와서 원불교를 만난 장병들이네요. 그렇죠. 그동안 많은 제가 추가 교단님들께서 정말 원불교 군종 승인을 위해 노력하신 결과가 이렇게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군정교화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 스승님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정교화의 물꼬를 터주신 좌선 상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승님들, 그분들이 계셨기에 정말 가능했고, 또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군정교화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염원해 주시니까 가능했었고, 특히나 군교화를 위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인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사실은 그동안 군교화를 해왔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군교화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정교화를 위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인 모든 분들께 저희들 진심으로 두 손 모아서 그분들이 법신불 사님의 호렴 속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법력 증진하시기를 정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군정교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군종교구장님의 그 제목이 뭐였죠? 군교화 희망이 되려 합니다. 군교화가 희망이 되려 합니다. 말씀 잘 받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희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고, 교구장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소식은 얼마 전에 전역한 군종 장교였죠. 바로 조경원 교무님의 전역 소식입니다. 아, 전역 소식. 네. 그럼 전역 소식을 군번 세계와 원불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메시지인가요? 그렇죠. 보통의 남자들은 군대를 한 번 가기 때문에 하나의 군번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경원 교무님께서는 무려 3개의 군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군인대를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신 건가요? 바로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먼저 우리 조경원 교무님께서는 고등학교 때 바로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받은 군번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네. 오. 엄밀히 말하면은 이건 군번이라기보다 수험 번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아마 군종 장교의 서원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군 인연이 그냥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군요. 그렇죠. 군번. 네. 그러나 이때 최종 면접관 앞에서 왜 육군 사관학교를 진학하려 하냐 했을 때 당당하게 나는 군대 내에 원불교 교화를 하기 위해서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하려 한다 해서 떨어지죠 그럼.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질 네. 뻔합니다. 그래서 아마 잊지 못할 군번이 됐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면접 때 떨어지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인연이 그럼 첫 번째 군번 네. 3개 중에 첫 번째 군번은 이제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아, 그럼 두 번째 군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두 번째 군번은 이제 군인으로서 병사로서 육군 7일 보병 사단에 최초로 받은 군번이 되겠죠. 바로 이거는 이제 군에서 나의 신분을 가장 명확히 드러낸 군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정상적으로 가야 될 군대를 직접적으로 가서 군번을 부여받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뭐 끝인가요? 하나가 더 남았죠. 아, 그래서 그 두 번째는 그럼 그냥 정정당당하게 세월이 흘러서 남자가 가야 될 군번을 받은 거. 두 번째는 뭐 그냥 네. 의무적인 군번이네요. 그렇죠. 첫 네. 번째보다는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만 그래도 당연한 군번이었던 거네요. 네.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군번은 바로 육군 장교로서 부여받은 세 번째 군번이 있습니다. 아, 육군 장교로서 부여받은 세 번째 군번. 맞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군번, 두 번째는 정정당당하게 남자의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부여받은 군번, 세 네. 번째는 원불교 출가를 해서 교무로서 군종 장교로서 다시 입대해서 받은 군번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도 세 번째 군번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바로 첫 번째 때 받았던 군번, 수험번호라고도 하죠. 그때 떨어졌던 육군 사관학교, 이때의 서원을 이루었던 바로 군번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원불교에 입교해서 법명을 받으면은 그 법명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교단에 대한 보은의 도리라고 할 수 있듯이 국가로부터 군번을 받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는 물론이고 그 군번에 맞는 이른바 군번값을 치르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상당한 인연의 연결고리가 셉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복을 지었길래 이렇게 세 개의 군번으로 또 자기가 그 소임 맡은 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보온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저한테는 안 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참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에 또 인연의 고리가 또 있었습니다. 또 이 세 개 아니고서도 또 고리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경원교무님께서는 병사 생활을 7일 보병 사단에서 했는데 무려 세 번째 군번을 받고 첫 번째 부임지가 7일 보병 사단이었다고. 최초의 근무주인 그 7일 보병 사단의 1군 최초의 군 교단을 설립했다고 하죠. 7사단 네. 그 매섭기로 말도 못하는 그 7사단의 첫 부임지로 너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오셨나요? 거기서 이제 군 교당도 설립하고 3년 동안 무려 그 1군 지역의 원불교의 교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왔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세 번째 군번
그러면 그것도 지금 전역을 했다고 하니까 유효기간이 끝난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갔는데요. 또 여기에서 또 2년의 고리가 또 있죠. 너무 이제 고리가 지겹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네. 또 사연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지막 전역을 하게 된 부임지가 바로 육군 사관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군번을 받은 육군 사관학교 면접을 봐서 떨어진 그곳이고 네. 7사단 남자의 의무로서 갔던 7사단이 자기의 첫 근무지였고 그렇죠.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하는 곳이 그 육군 사관학교. 맞습니다. 화랑대 교당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최초의 서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원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지 못한, 네. 이것이 이런 원력을 가진 분이 바로 원불교 군종장교 조경원 교무님이었죠. 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은 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음 소식은 아주 희망차고 밝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이죠? 익산 성지가 있는 전북 지역에 35사단 35사단. 근무하고 있는 강동현 교무님의 봉굴식 소식입니다. 비하인드지만 35사단 하면 저희 군대 때는 완전 땡보다 군대를 갔느냐 거기 이런 얘기인데 강동현 교무님께서 가셔서 아주 멋진 용사들을 배출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35사단이 전북 지역에 있지만 군 교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무려 강동현 교무님이 가서 교당을 한두 개가 아닌 3개씩이나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면은 강동현 교무님이 35사단으로 부임을 하셔서 네. 교당 하나가 아니라 3개를 공부를 맞습니다. 했다는 건가요? 네. 사업 성적이 꽤나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로 사업 성적이 올라가나요? 그건 진리가 알고 있겠죠. 진리가. 네. 바로 작년에 사단 사령부의 충경교당을 설립하고 올해 2개의 분원교당이 생겼습니다. 그럼 분원교당이 어떤 교당입니까? 바로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35사단 배고연대 이순신 부대라고도 하죠. 이순신 부대. 그래서 교당 이름이 이순신 교당입니다. 이순신 교당. 네. 혹시 이순신 뭐 교회, 이순신 절 뭐 이런 거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이순신 원불교라서 이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이순신 교당. 네. 부대 이름이 이순신이어서 이순신 교당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의미를 네.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봉구식 때 참석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했는지 왜 몰랐을까요? 한번 그때 얘기를 한번 좀 네,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신축 봉불식에 전북 교구장님이시죠, 율타운 김혜붕 교무님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그때 교구장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배고 연대장님, 그리고 문불교 군종 교구장님, 제가 출가 교도님들 200여 분 해서 200... 엄청나게 크게 봉불식이 진행이 되었죠. 네, 200여 분이면 정말 많은 분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이날 봉불식은 정읍교당 교감님이시죠, 열타원 오은도 교무님의 계획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은 지금 오은도 교무님께서는 교구장님이시죠. 아하, 그 인연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전북교구 정읍교당 교무님께서 지금은 교구장님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송경호 교도 회장의 경과보고와 정읍지구 교무님들의 기도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불교 교구장님께서는 군종교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날 군종교구장님께서는 연대장님께 이제 봉불식을 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전달했고요. 또 장병들의 축하 공연, 네. 합창과 장병들이 직접 합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법 축사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법은 전 그 교구장님이셨던 율타원 김혜봉 교무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네. 이때 설법 말씀이 법신물 일원상을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주 진리를 모시는 것이다. 네. 법당을 짓고 일원상을 모시는 그 순간부터 진리의 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부기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장병들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야 할 것인데 충분히 이 말로서가 아니라 이 율타원 김혜봉 교구장님의 그 기운으로 그렇죠. 다 이렇게 전해졌을 거라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대 안에 이 교당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네. 단순히 종교 행사 장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 함양과 또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환영사에서 연대장님께서 오늘 법신부 일원성을 봉안하는 공부식을 통해 이순신 교당 장병들 인성은 물론 전투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전투력 했습니다. 강화와 인성,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행사에 기뻐하실 분이 계셨을 텐데 누구실까요? 바로 그동안 이 교당을 짓기 위해 공부식을 하기 위해 노심초사 그리고 혈심정성으로 기도해주신 정읍교당 제가 출가 교도님들께서 가장 기뻤을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 열정이 이 또 의지와 다르게 될 수도 있지만 그 기도의 정성으로 이렇게 끝맺음까지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읍교당 교도님들께서 교당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출장법회로 배고연대 종교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병들 합동 그 축하 공연까지 정말 의미있고 행복한 봉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왜 그때 못 갔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순신 교당이 이제 첫 번째 봉불교당이고 그럼 두 번째 교당이 또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103연대 백마부대라고 하죠. 네, 백마연대 내에 충격교당 분원으로 지어진 백마교당이 있습니다. 백마교당. 네, 백마교당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동영교무님과 인연은 돈독한데 이렇게 두 번째 봉부식을 다 참석을 못한 불참러는 아닌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 준비를 해주십시오. 네, 이 103년대 백마교당은 35사단 충경교당과 이순신 교당에 이어 세 번째 35사단 예하 교당으로 전북지역 군교화 거점으로 기대하고 있는 네 곳 중에서 바로 세 번째 완공을 이뤄 75%의 비전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곳입니다. 네. 이날 봉불식은 백마교당 원우회 우리 회원들이죠. 장병들의 타종으로 시작해서 남원지구 교무님들의 기도시, 감사패 수여, 감사 인사와 축사, 공부담 및 감상담 그리고 설법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북 지역이 35사단은 제가 보니까 지역에서 사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서 이렇게 오겠지만서도 그럼 이 군인들을 잘 교화만 한다면 정말 전북교와의 청년 청소년교와의 인연 연결이 된다는 것이 확실한데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이렇게 봉부식을 하는데 혹시 어른들께서 많이 기운을 모아주시지는 않는가요? 많은 어른분들, 어른 교무님들께서 그리고 제가 교도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날 봉불식에는 특별히 좌산 상사님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설법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좌산 상사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좌산 상사님께서 그래서 상사님께서는 설법을 통해서 교법으로 심성과 기질을 단련하는 군 정신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가의 정신문화가 되길 염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덕의 부모국, 정신의 지도국으로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며 남원은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관문이었다고 그리고 백마교다가 교법으로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선봉 부대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좌산 상사님께서는 이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의 염원에 늘 앞장서시고 또 기운을 몰아주시고 계시는데 그 의미를 또 이렇게 백마교당 공부식에서 또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뜻깊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을 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남원의 지리적으로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103년대가 백마교당이죠. 네, 맞습니다. 그 원불교와 이전부터 인연이 이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백마교당이 지어지기 훨씬 이전에 103년대는 남원교당에서 원기 90년 5월에 은혜의 책보내기 운동으로 인연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책보내기는
원불교에서 100만 권을 돌파한 그 맞습니다. 대단한 행사죠. 네. 네. 그때의 인연으로 이제 예외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은혜 책 보내기 운동할 때 이 남원 지역에만 원불교에 관련된 도서가 다 가서 이런 인연을 맺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은혜 책 보내기 운동에 네. 여러분 같이 원불교 관련 서적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또 인연을 고리가 되니까 신기합니다. 지금도 은혜의 책 보내기 운동은 계속되고 네. 있으니까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주소로 언제든지 주소가 안 나와 있으면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3년대 그런 백마교당은 원불교 군종 승인 이전부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은혜 책 보내기 운동으로 이게 법회가 진행되었는데 정말 특별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부대 내 이렇게 교당이 백마교당이 생겨서 장병들에게도 좋은 인성교육의 장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때 백삼 연대장님께서 원불교에서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최첨단 시청각 시설과 교육, 종교 설비를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103년대장님께서 네, 감사의 직접. 뜻을 전했군요. 그래서 그 어떤 공간보다도 장병들의 쉼을 얻고 행복을 느끼는 공간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의 교당도 봉불하기 어려운데 군종교구로 와서 군종 장교가 된 우리 강동현 교무님이 3개씩이나 네. 이렇게 교당을 봉부를 했는데 부럽습니다. 이게 다 자기 복이고 자기 은혜겠죠. 이렇게 또 있는데 네. 강동현 교무님께 마지막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도영 교우님 너무 애쓰시는데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옆에는 제가 출가 교도님들과 법신몰 사관님께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군정장교로서 언제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도영 교무님. 지금 이 순간 원불교 군종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